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출발합니다. 이 마을은 특별할 것 없지만 이상하게도 매년 가을마다 신비로운 사건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가을의 저주라 불렀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인물은 지민이라는 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지민은 찬성이 호기심 많고 탐구심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을의 저주에 대해 듣고 나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마을 중심부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을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은 친구 수아와 함께 그 폐가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소녀는 손전등과 녹음기를 챙겨 출발했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큰 저택이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입구에 도착해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집안은 너무나도 어두웠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들은 거실에서부터 하나씩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낡은 가구와 책이, 다른 가족 사진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스산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민과 수아는 더 깊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자 가장 안쪽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만 지민은 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수아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흔들의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엔 누군가 쓴 오래된 일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한 순간도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겪은 신비한 일들이 끔찍한 디테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모두 실종되었으며 발견된 적이 없었단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방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전등마저 꺼져버렸고 그녀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발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른 채 손전등을 다시 작동시키니 바닥에는 덫처럼 열려있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수아의 팔을 붙잡고 덫을 피했습니다. 빠르게 탈출을 하기 위해 입구로 향하려던 그때 경보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폐가 전체에 울려 퍼졌고 마치 어디선가 아이들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 소녀는 입구 쪽으로 뛰어갔고 다행히 몸을 피한 덕에 무사히 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후에도 그 소리는 그녀들의 귓가에 맴돌았고 끔찍한 공포로 그녀들을 내내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 이후 두 소녀가 결코 이전과 같지 않다고 했고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집에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민과 수아는 종종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같은 계절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끔찍한 꿈이었고 그 꿈 속에서 그녀들은 항상 같은 소리를 듣곤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져 갔지만 가을이 오면 여전히 불길한 예감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 집은 결국 철거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꺼렸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언제나 그 마을에 남아 있었고 이는 마치 어떠한 존재가 여전히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가을의 저주는 그렇게 전설로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귀신 들린 아파트에 관한 썰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저렴한 가격에 비해 꽤 넓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던 날 주변 이웃들은 하나같이 친절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웃 중 한 명이 그 집 조심해요 라고 조용히 말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흘려들었지만 점점 그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날 밤 짐을 정리한 후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데 어디선 밤을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 같아 확인했지만 수도꼭지는 꽉 잠겨 있었습니다. 그냥 현관 밖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규칙적으로 들려오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욕실 거울에 얼굴을 닦고 나왔는데 하얀 김서린 거울에 희미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지만 설마 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거울에 다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선명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 뒤로는 거울을 아예 닦지 않은 채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무섭게 했던 사건은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요란스레 울리던 밤,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부엌 창문 너머 비치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너무도 그늘지고 명확치 않은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용기를 내어 창문 커튼을 한꺼번에 걷었습니다. 그러나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폭우 속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무언가 있음을 증명해 보기로요. 그래서 아파트에 더 오랜 기간 거주한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만난 할머니가 말았길 그 집에서는 예전에 가족이 사고를 당했었어.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된다고 하더군.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끝이라며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녹음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잠에 들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집안이 소리가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녹음을 들어보니 평소 듣던 물 흐르는 소리와 구슬픈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제 방 앞에 멈춘 것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너무 무서워져 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싸던 날 아파트에서 나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부엌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파트를 떠났고 그 후 귀신에 대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길고 무서운 이야기였지만 실제 경험담이 아닐지라도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죠.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처럼 이 또한 많은 이들의 개공포심을 자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깊숙한 곳에 한동안 방치된 채 잊혀진 학교가 하나 있다. 이 학교는 1980년대에 지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에 문을 닫았다. 당시 학교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 그 학교는 폐교 조치가 내려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듯 보였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대학생 4명이 이 학교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그들은 주말을 이용해 차를 몰아 그 학교로 향했다. 단순한 호기심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그들의 여행은 악몽으로 변해갈 조짐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학교의 정문으로 걸어갔다. 정문은 녹슬고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듯 삐걱거렸다. 그들은 조금 긴장하면서도 흥분감을 느끼며 학교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수십 년의 방치로 잡초와 먼지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들이 먼저 도착한 곳은 강당이었다. 높이 솟은 천장과 사가 내린 무대가 그들을 맞이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인 지훈이 무대 위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누군가의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누군가의 다급한 필체로 그 학교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일기에 따르면 학교가 폐교하기 전 학생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자신 역시 그중 하나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읽던 그 순간 갑자기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4명의 학생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지 않은 교실과 책상 그리고 의자를 발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교실 저 멀리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성거리는 형체였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들은 급히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들이 교실을 벗어나 복도로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 바람 속에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불가사의한 속삭임이 담겨 있었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읊조림이 그들의 귀에 꽂혔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더욱더 빠르게 학교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학교를 빠져나와 근처 공터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마지막으로 학교를 되돌아보았다. 저주받은 듯한 학교의 창문들 사이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호기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경험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웃고 넘길 우스갯소리거나 모험담으로 치부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느낀 공포는 실제했고 그 누구도 다시는 그 학교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 후로도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그 학교는 여전히 버려진 채로 남아있다. 그리고 용기나 호기심을 가진 몇몇 사람만이 그곳에 발을 들여놓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날 대학생들이 겪었던 그 이상의 이야기를 전해주지는 않았다. 그곳은 여전히 어딘가 기묘하고 차갑고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곳으로 남아있다.